수술을 마치고 건강 루틴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한번 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건강 루틴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장황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플러스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몸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헬스를 웨이트 중심으로 좀 유산소 30분을 하고 웨이트를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먹는 거를 그 인스턴트를 제가 먹는 것 중에 싹 빼냈었어요. 그래서 과일, 채소, 단백질 이렇게 위주로 한 3개월 몸 관리를 하고 수술 들어갔는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 그 수술한 다음날 일어날 때 이 복근의 힘하고 이 팔의 힘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잡고 일어나는 게 복근의 힘도 없고 팔의 힘도 없어서 못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헬스를 다닐 때 어르신들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수술 잘 용기 내서 잘 하고 아무 일 없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는 몸을 고쳐가면서 쓰는 거래요. 그래서 고쳐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수술이나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이 다친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한번 쭉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수술을 할 때마다 언제 어떤 수술을 어떻게 했냐를 매번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체크를 안 하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무슨 약에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하루에 대한 건강 루틴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진 거 알면서 조금 바꾼 루틴인데 저는 공복에 일단 올리브유를 하나 먹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캡슐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포장돼서 그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레몬즙을 예전에는 제가 일일이 싸서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유기농 100% 레몬즙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지근하게 타서 헬스에 가서 항상 한 병을 다 먹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은근히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좀 땀도 잘 나오고 피부가 맑아졌다 이런 얘기 조금 들었었어요. 헬스하면서 알았던 게 뭐였냐면 트레이너 붙여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상체 하체 운동을 분리해서 하고 또 하루씩은 쉬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월, 수, 금 상체 운동을 하고 화, 목, 토 하체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당분간은 8주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몸이 회복이 되면 30분 유산소를 하고 월, 수, 금은 상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 목, 토는 유산소 30분을 하고 하체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살이 빠진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좀 몸이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 효과를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니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걸을 때 제가 모델처럼 이렇게 제가 모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모델처럼 하나 이렇게 해서 일자로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 러닝머신 할 때는 무릎에 무리가 엄청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놓고 딱딱딱딱 이렇게 걸어야 된대요. 근데 걸을 때 이렇게 뒤꿈치부터 앞으로 이건 다 누구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버릇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렇게 걷던 거를 이렇게 걸어버릇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운동선수의 유튜브를 보고 아는 건데 3분 빨리 걷고 3분 천천히 걷고 3분 빨리 걷고 3분 천천히 걷고 해봤더니 땀이 정말 더 잘 나더라고요. 또 하나 바꿨던 그 아침 루틴 중에 하나는 직장인들은 단백질을 잘 못 챙겨 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흔하게 뭐 두부, 달걀 이런 걸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 우유가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우유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유를 안 먹었었는데 그 제가 약간의 시리얼에 약간의 우유에 약간의 단백질을 먹고 스타트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또 의외로 저랑 맞더라고요. 이게 음식을 이렇게 테이스트를 해보면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먹는 건 저랑은 안 맞는데 시리얼 약간과
우유 약간, 그리고 단백질 가루 약간 타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또 이것도 저한테는 또 의외로 맞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점심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죠. 그래서 식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라도 산책을 해라. 이거는 제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정 안 되면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를 주입을 시켰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저녁은 포만감을 느끼게 먹으시면 안 된대요. 70% 정도의 포만감이 가장 적당한 거라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저강도 근력 운동, 이렇게 약간씩 저강도로 운동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는 거죠. 취침 전 1시간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1시간 전에는 핸드폰도 끄고 텔레비도 보지 않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고, 저희가 핸드폰을 띄고는 거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는 아예 디지털을 꺼놓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오늘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잠에 드는 게 굉장히 저희 정신 건강에 좋대요. 근데 저희가 일상에서 늘 누리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누구나. 너무도 건강했던 분이 어느 날 돌아가시거나, 내지는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들이 중병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무탈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정말 건강하게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더라고요. 주간 식습관 체크, 요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강이 상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어느 날 잡아서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사실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야채나 과일, 채소 이런 거를 5가지 색깔을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좋다는 거죠. 사실은 채소를 5가지 정도 섞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지, 당근, 시금치, 파프리카, 브로콜리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아침에 단백질을 꼭 먹는 거 습관으로 들이는 게 너무 좋대요. 뭐 두부, 생선, 달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이 3가지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근육 분해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어선을 딱 만들고 시작을 하는 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먹을 수 있으면 꼭 챙겨 먹어라. 과일, 야채, 단백질 이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먹고 싶은 거를 살짝 먹어줘야지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뭐 설탕이나 밀가루 이런 거 먹는 거 괜찮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죠. 일요일날 설탕, 밀가루 이런 거를 먹는 거를 스스로 허용을 해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커피에 약간의 스낵, 빵,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시라는데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물을 이렇게 챙겨 먹는다는 게, 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에서 1.5에서 2리터를 먹는다, 이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커피나 차 같은 거는 물하고는 또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는 완전히 수분을 오히려 뺏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물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리터나 2리터를 먹는 방법을 나름대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미온수를 마시고, 또 운동 가서 제가 의도적으로 마셔요, 이거는. 그리고 또 사무실 가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또 마셔요. 그리고 또 텀블러 하나를 가지고 차에다 갖다 놓고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1.5리터를 다 먹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낸 게, 텀블러를 제가 3개를 갖고 있어요. 차에 항상 하나가 물이 들어있어서 있고, 또 하나는 사무실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텀블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놓으면 2리터까지는 못 가도 뭐 1리터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멘탈 관리, 정신 관리를 해서 그 마음의 염증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여기서는 뭐 감사일기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호흡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는데 4초, 멈추기 2초를 한 다음에 뇌시기를 6초에 걸려서 하면 이게 불안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준대요. 그래서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1회는 나만의 그 고요 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산책도 되고 명상도 되고 독서도 되고 이게 되는 거죠. 제가 요번에 그 병가를 하면서 아침마다 의도적으로 따뜻한 레몬차를 타서 저 뒤에 테이블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항상 30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주는 행복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월간으로 그 우리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뭐 매월
뭐 첫째 주나 둘째 주, 뭐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서 혈압이나 허리둘레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대요. 건강한 외식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강한 샐러드 바도 되게 많이 있고 저염식으로 된 한정식 코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또 외식을 건강하게 즐기는 것도 되게 좋다는 거죠. 그 새로운 스트레칭 같은 거나 기구 사용법 같은 거 이런 걸 가끔씩 보면서 따라하곤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한테 맞고 안 맞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재미있고 재미없고, 운동을 하던 뭐 일을 하던 가사 일을 하던 모든 거는 베이스에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 제가 그곳에서 막 재미를 찾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요소를 첨가해서 재미없는 그것을 억지로 재밌게 만들면서 이렇게 조금씩 끌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침에 햇살 10분을 반드시 쬐래요. 몸의 시계를 좀 리셋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뒤에서 레몬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는 회를 온몸에 받으면서 호흡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리플레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햇빛은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을 낮추고 세로토닌, 기분 호르몬을 높여주어서 하루 리듬을 찾아준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루틴은 아침 7시 이전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할 거는 하루에 2리터의 수분을 반드시 섭취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2리터 보통 1.5에서 2리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물을 먹는 거는 혈관이 젊어지는 습관이기 때문에 좀 루틴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면 갈증 신호에 둔해진대요. 그래서 점점 수분 섭취를 안 하게 된대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루틴을 의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분 부족은 혈액 점도를 높인대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다. 500리터짜리 물병을 나누어서 배치하는 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 되게 효과 있더라고요. 실행을 하려면 일단 시스템을 만들어요. 뭐 장소를 분할한다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병을 각자 위치에 놔둬서 그때그때 먹게 만든다거나.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교회를 이제 수술하고 나서 주일 예배를 처음 갔는데 그 설교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예전부터 믿음이 있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으면 나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죠. 뭐 이미 건강 상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남은 시간도 지나온 시간만큼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만큼 또 남은 시간을 잘 보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나씩 좀 개선을 할 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좀 건강을 지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 병가를 지내면서 또 느끼게 된 거죠.